나이가 들수록 식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다고 진단받은 분들이라면 지금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가 향후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고 안심하시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약만 잘 챙겨 먹으면 괜찮을 거란 믿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의 조합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약을 몇 년씩 복용했는데도 수치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원인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은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꾸준히 먹고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 음식과의 조합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을 망치고 혈당을 폭등시키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합의 함정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정보를 정리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혈당,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 어느 끼니에서 실수하고 계신지 점검하시고 영양소 간의 잘못된 만남이 어떻게 혈관을 공격하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식단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혈압과 혈당이 놀랍도록 안정된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음식 조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밥에 된장국, 그리고 불고기나 생선, 여기에 바나나 한 개 또는 사과 한 조각을 곁들이는 식사를 최고의 건강식이라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건강에 좋은 식재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식단은 혈당 조절에 취약한 분들, 즉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미는 백미보다 낫긴 하지만 여전히 탄수화물이고 바나나는 GI 당지수가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주 높진 않지만 혈당 관리를 필수로 해야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높은 편이죠. 거기에 된장국은 나트륨 함량이 높고 불고기에는 설탕과 간장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따로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요소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시간대와 맞물려 혈당 수치가 갑자기 오르다가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해조류 샐러드와 과일 주스의 조합입니다. 해조류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상어용 드레싱을 사용하면 나트륨과 설탕 함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어디까지나 지방이 상당히 높은 마요네즈에 비해 지방 함량만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과일 주스를 함께 마시면 혈당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까지 급등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몸에 좋은 걸 챙긴다고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혈관에 부담을 주는 식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병원에서는 약을 복용하면서도 수치가 잡히지 않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식단 일지를 요청하곤 합니다. 그 기록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을 실천한다고 믿으며
오히려 몸에 해로운 조합을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70대 여성 도시원 환자분께서는 그동안 아침마다 토스트에 잼, 저지방 우유, 견과류 한 줌을 드셨습니다. 심지어 빵은 통밀이고 우유는 저지방이니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셨죠. 하지만 이 식단은 당뇨와 고지혈증 환자에겐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자극하는 조합입니다. 통밀빵이 일반 빵에 비해 GI 수치가 낮긴 하지만 통밀빵도 결국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잼과 함께 섭취하면 결국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여기에 저지방 우유는 포만감을 빨리 해소하지 못하게 하고 견과류까지 더해지면 지방 섭취량도 꽤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지고 식후 혈당은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 환자 안내아 씨는 식사는 간단히 떡국이나 죽으로 해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떡국과 죽은 탄수화물의 덩어리이고 여기에 김치와 멸치볶음을 곁들이면 나트륨과 포화지방까지 함께 섭취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식사는 고혈압 환자의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좋아 보이는 음식에 속고 음식 하나하나의 합산 작용을 간과하곤 합니다. 이제부터는 각각의 재료보다도 그 조합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대사 기능이 점점 둔해지기 때문에 식재료 하나하나가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합이 나쁘고 어떤 조합이 좋은 걸까요? 그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당분, 나트륨, 포화지방이 한 끼 식사의 셋 중 하나라도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섭취해도 몸에 부담을 주지만 한 끼에 함께 들어가거나 특히 셋 중 하나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혈관을 공격하는 트리플 콤보가 됩니다.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며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햄과 치즈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과일 주스와 함께 먹는 식사는 겉보기엔 간단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사실상 당분과 나트륨, 포화지방이 모두 포함된 대표적인 나쁜 조합입니다. 여기에 커피 믹스를 한 잔 곁들이면 설탕과 포화지방이 한 번 더 들어가며 부담은 배가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이런 식단을 반복할 경우 하루 종일 혈관과 간은 쉬지 못하고 과로하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조합이란 무엇일까요? 당분이 있는 음식은 식이섬유와 함께 먹고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칼륨이 풍부한 식재료와 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귀리밥에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생선은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나트륨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과일은 공복이나 식후 바로가 아니라 간식 시간에 단독으로 소량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합 원칙만 잘 지켜도 많은 분들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음식을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먹느냐를 따져보는 태도 전환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식단 조합의 변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0대 초반 여성 환자 박정순 씨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8년째였고
혈압도 늘 경계 수치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꽤 조심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아침엔 현미밥에 된장국, 점심은 국수나 떡, 저녁은 간단한 죽과 김치로 해결하는 식단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겉보기엔 자극적이지 않은 메뉴들이지만 탄수화물이 과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채소와 단백질, 지방은 불균형하게 섭취되고 있던 전형적인 탄수화물 위주 식사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2가지 원칙만 제시했습니다. 첫째, 하루 3끼 중 반드시 1끼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먹이기. 둘째,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식사의 중심에 놓기. 그래서 아침엔 삶은 달걀 2개와 채소, 샐러드, 점심은 잡곡밥에 채소 위주 반찬, 저녁은 두부나 생선구이와 나물 위주 식사로 변경했습니다. 과일도 매일 먹던 사과와 바나나 대신 이틀에 한 번 블루베리나 방울토마토 정도만 소량 섭취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 1달도 되지 않아 공복 혈당이 130대에서 105까지 떨어졌고 중성 지방 수치는 240에서 150까지 낮아졌습니다. 혈압 역시 14,590에서 12,580으로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볍고 약간의 운동에도 숨이 차지 않는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식단의 작은 변화, 특히 잘못된 음식, 조합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건강 수치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식단의 양이 아니라 구성의 균형과 타이밍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 식재료들과 그 식재료들이 어떤 조합으로 섭취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대표 식재료는 흰쌀, 떡, 국수, 감자, 바나나, 건포도 등입니다. 이 식품들은 공통적으로 당 지수가 높아 먹는 즉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이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문제는 이를 기름진 고기나 나트륨 많은 국물과 함께 섭취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에 튀김, 감자조림에 삼겹살, 또는 밥에 된장국과 젓갈 같은 조합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혈당만이 아니라 혈압과 중성지방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3중 위험 조합입니다. 다음은 혈압을 높이는 식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소금, 간장, 젓갈, 햄, 소시지, 국물 요리 등이 있고 이들 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2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 국 한 그릇과 김치만으로도 이 기준을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에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이 더해지면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잡히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주범은 포화지방과 당분입니다. 삼겹살, 버터, 마가린, 크림, 케이크, 커피 믹스, 튀긴 음식 등이 해당되며 문제는 이들이 종종 설탕이나 흰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와 커피 믹스, 치킨과 맥주, 크림, 파스타와 탄산음료 같은 조합은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완벽한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식들이 실은 아주 쉽게 위험한 조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신체 대사율이 떨어지고 혈관 탄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영향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하루 식사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 중심의 구성. 둘째,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충분한 섭취. 셋째,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최대한 줄인 조리 방식.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권장하는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삶은 달걀 2개, 구운 브로콜리와 방울토마토, 귀리나 렌틸콩을 섞은 잡곡죽 1공기, 생들기름 1작은술과 함께 버무린 양상추 샐러드. 이 식단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충분히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해 줍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들기름은 항산화 작용과 혈관 보호에도 도움을 줍니다. 점심 식사는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간대이므로 탄수화물을 포함하되 균형 잡힌 구성이 필요합니다. 귀리밥 또는 현미밥 반 공기, 두부조림 또는 조림 간장 대신 구운 생선, 미나리나 시금치를 이용한 데친 나물 반찬 2가지. 된장은 소량만 넣고 채소 중심으로 끓인 된장국. 이 조합은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맛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한 채소가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가볍고 탄수화물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 혹은 흰살 생선찜, 데친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참기름으로 살짝 무친 반찬, 곤약 또는 두부를 넣은 맑은 채소국, 잡곡밥은 생략하거나 아주 소량. 이처럼 저녁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위장 부담을 낮추는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식사 사이 간식으로는 오이나 당근 스틱, 아몬드 45살, 방울토마토 몇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섭취 시 반쪽 이하로 소량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루 3끼를 체계적으로 조절해 나가면 불과 몇 주 만에 수치가 안정되고 몸이 확연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조합의 원칙을 지킬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올바른 식단 조합의 예시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식단 오해 사례와 병원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식단을 조절하고 있다고 믿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상식이나 편견 때문에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과일은 천연이니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특히 사과, 바나나, 포도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비타민 섭취를 위해 하루 2-3개는 먹는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당뇨나 고지혈증 환자에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하루 1번,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 상태에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저지방 또는 무지방 제품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생각입니다. 요거트, 우유, 두유 등에서 저지방이라는 표시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조 과정에서 맛을 보완하기 위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성분표를 꼭 확인하고 가능하면 무첨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 죽이나 떡국만 먹으면 속이 편하고 건강하다는 착각입니다. 죽이나 떡국은 소화는 잘 되지만 탄수화물 비율이 매우 높고 단백질이 부족해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으로 먹거나 반찬 없이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한 끼 정도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즐거움도 중요하고 가끔은 유연한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한 끼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의지입니다. 마음껏 먹는 날이 주 23회로 늘어나면 식단의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먹으면 식단 실수는 괜찮지 않나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의 핵심은 약도 아니고 보조제도 아닌 매일의 식사 조합입니다. 보조제는 보조일 뿐 잘못된 식습관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음식 조합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 실제 식단 개선 사례와 자주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식사 조절을 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실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수치를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탄수화물은 단독으로 먹지 않는다. 밥, 빵, 떡, 면류 등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은 반드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간 상태로 먹어야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만 덜컥 먹기보다는 두부 반찬이나 나물, 계란 등과 함께 먹는 방식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둘째, 국물은 줄이고 씹는 음식을 늘린다. 된장국, 미역국, 찌개류 등 국물 위주의 식사는 나트륨 섭취를 늘리고 포만감 없이 과식을 유도합니다. 국물보다 채소, 단백질 등 씹어 먹는 음식 중심의 식사가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간식은 과일이 아니라 채소나 견과류로 바꾼다. 과일도 분명 좋은 식재료이지만 당이 많기 때문에 간식으로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감 등은 피하고 간식이 필요할 땐 방울토마토, 오이, 아몬드 4~5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좋은 음식이라도 반복적으로 섭취하지 않는다. 브로콜리, 시금치, 두두 같은 음식도 매일 반복되면 영양소가 편향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다양하게, 골고루, 계절에 맞춰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다섯째, 먹기 전에 조합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과 함께 먹을 것인가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의 조합이 당분, 나트륨, 포화지방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먼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하지만 꾸준히 지켜나갈수록 몸이 변하고 수치가 변합니다. 처음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좋은 유전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만듭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3가지는 우리 몸의 혈관을 지키는 핵심 지표이며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니 괜찮다, 조금 먹는 거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몸은 몇 끼의 조합을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잘못된 음식 선택이 쌓이면 결국 혈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망가져 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3끼 식사, 간식,
그리고 음료까지. 내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 먹는지를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세요. 단순히 좋은 음식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균형 잡는 것이 진짜 건강 식단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점은 60대 이후의 식사는 생존이 아닌 삶의 질을 좌우하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식탁 위의 조합 하나하나를 건강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신다면 더 적은 약으로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식탁이 오늘부터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